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큰 수에서의 핵심 개념 두 번째, 띄어세기와 크기 비교입니다. 자, 띄어세기하고 크기 비교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두 자리수, 세 자리수, 네 자리수에서 계속 했기 때문에 낯설진 않습니다. 다만 수가 크니까 좀 부담스러운 건 있죠. 자, 그런 부담감을 없애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띄어세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띄어세기에 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만씩 띄어세면 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집니다. 억씩 띄어세면 억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집니다. 조씩 띄어세면 조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집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그럼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4억은 1억짜리 숫자가 4고 그것보다 작은 자리 숫자들은 모두 0인 그런 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억이 있었는데요. 자, 만씩 띄어센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만약에 만씩 띄어세면 4억 다음엔 얼마가 되냐면 지금 1만이었었는데 1만이 그러니까 그냥 0이었었죠. 0에서 우리가 만씩 띄어센다고 그랬으니까 4억 1만이 되겠습니다. 4억 1만이고요. 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진다라고 했죠. 그 다음은 뭐가 될까요? 4억 2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억 2만. 뭐 큰 내용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자리 만씩 커지니까 만의 자리 숫자가 1씩 커지게 돼서 그 다음은 4억 3만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4억과 1만 사이에 1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커진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1만이 커지고 해서 이제 말하자면 덧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지금 우리가 4억으로 시작을 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4억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억씩 띄어세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씩 띄어세기를 하면 지금 현재 4억이었었는데 4억짜리, 이 억짜리 숫자가 1씩 커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4억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겠죠. 자, 여기는 5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1씩 한 번 더 띄어세기를 하면 여기는 6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억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4억하고 5억 사이에는 얼마가 커진 거냐면 1억이 커진 거고 5억에서 6억 사이에도 1억이 커지고 자, 이런 식으로 1억씩 더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똑같이 4억에서 자, 우리 지금 모두 4억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씩 띄어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조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씩 띄어셀 때는 4억 다음에 1조가 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1조 4억이 되는 거죠. 자, 1조하고 4억 사이는 띄어서 써야 되겠죠. 1조 4억인데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조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모두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0이 되겠죠. 자, 1조 4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조가 커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 숫자가 뭐로 바뀌어요? 자, 2로 바뀌어서 1씩 커지니까 2조 4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조 4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사이사이에 얼마가 커지는 거냐면 1조가 커지고 또 1조가 커지고 이렇게 해서 커지는 식으로 띄어세다 보면은 덧셈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거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 내용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0배씩 띄어세기입니다. 자, 10배씩 띄어세기 알아볼까요? 자, 10배씩 띄어센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물론 연산으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자리값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4억이라고 하는 수가 있었는데 4억의 10배씩 커진다. 그러면 4억 다음의 수는 얼마가 되냐면 10배가 커지기 때문에 40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1억짜리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4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4억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억이 되는 게 아까랑 다르죠. 확 커졌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이것의 10배씩 커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배씩 커진다는 게 10배를 더한다는 건 아닙니다.
10배가 된다는 식으로 그 수열이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띄어세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40억 다음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한 칸 가서 10배가 됐기 때문에 400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 10배씩 띄어세기 내용은 자리값하고 관계도 있고 또 뭐예요? 덧셈이나 뺄셈이 아니라 곱셈과 관련이 있겠죠. 자, 이런 내용 아이들이 이 차로만 갖고 생각을 하다가 10배가 되는 부분에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36억이 커졌는데 또 커지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다른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4억이 아니라 230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억 어떻게 될까요? 230억 그랬으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2고요. 10의 자리 숫자는 3이 되고, 자, 10억의 자리 숫자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억의 자리 숫자는 0이 되는, 자, 이런 수가 되겠습니다. 230억에서 출발을 해서 자, 10배씩 띄어센다 그러면 그 다음 10배가 된다는 거예요. 10배가 아까는 띄어세기가 더해진다라고 했지만 10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배가 되면 이 앞에 있는 수 2만 10배가 돼서 2천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수였었잖아요. 이 전체가 하나의 수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수가 다 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한 칸을 가게 돼서 얼마가 되냐면 2,300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수는 2,300억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또 10배가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자, 2조 그 다음에 3천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2조 3천억이다. 자, 이렇게 조로 넘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10배씩 띄어센다는 것은 더하기나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얼마라고요? 자, 곱하기 10이라는 거. 자, 여기서도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왕이면 이런 자리값 보드를 사용을 해서 설명하시면은 띄어쓰기가 훨씬 쉬울 텐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달력도 있거든요. 넘기는 달력도 있는데 달력에 대한 내용은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 또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기 비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비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같은데 좀 수가 크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약간 헷갈린다라고 하는 내용만 주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알아야 되는 내용 살펴보면은요. 수가 작을 때, 네 자릿수나 이 정도 됐을 때는 그냥 척 보고도 아, 자릿수가 크구나, 자릿수가 많구나, 적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수가 커지게 되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릿수 비교하기입니다. 자, 자릿수를 비교를 하는데 먼저 이제 비교를 해서 첫 번째 자릿수가 어떨 때? 다를 때가 있겠죠. 자, 자릿수가 다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릿수가 같을 때가 있겠습니다. 자, 자릿수가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이 두 수가 있었는데요. 척 보니까 비슷해 보이죠? 자, 비슷해 보이는데, 자, 이거 우리가 자릿수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란히 갖다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쪽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그 자릿수가 13인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12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보나마나 어디가 더 큰 거예요? 자릿수가 많은 수가 더 큰 거죠. 자, 자릿수가 다를 때는 각 자리에 있는 숫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릿수가 많은 수가 더 큰 수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릿수가 같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지금 이렇게 다를 때는 보나마나 어디가 크다고 그랬어요? 앞쪽이 더 크다라고 했죠. 자릿수가 같아지려면 이제 자릿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가 하나가 더 오겠습니다. 자, 그럼 자릿수가 같을 때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하나 더 많아져서 이제 자릿수가 같아졌어요.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었던 거랑 똑같죠? 어떻게 했었냐면 자릿값이 큰 수가 더 큰 수다. 자릿값이 큰 수부터 비교를 해서 그 수가 더 큰 것이 큰 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은 자릿값이 높은 수부터 자릿값이 큰 수부터 차례로 비교해서 알아본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리값이 큰 수다. 지금 이 수가, 이 두 수가 과연 얼마인지 한번 읽어보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 여기 네 개에서 끊고요.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끊고,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끊고 나서 읽어보니까, 자, 여기는 만이고, 억이고, 조죠. 그래서 3조 9,458억 6,571만 239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자리는 조 1조 자리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조 자리인데, 그럼 자리값이 큰 높은 수부터 이쪽을 비교했어요. 똑같네요.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이쪽도 똑같고.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8이라고 하는 수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수가 더 큰 수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세로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고, 가로로 쓰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가 더 큰 쪽으로 벌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데, 자,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디에 빈칸이 있냐면, 뭐 요 자리에 빈칸이 있다 해서,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는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수가 더 큰 수라고 만약에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답을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수가 더 큰데 그러면 이쪽 앞에 자리값이 높은 수부터 비교를 했더니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8이 왔습니다. 이게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더 커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는 먼저 같은 수부터 넣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실수를 줄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단 8을 넣어보고 나서 봤더니 7 때문에 이쪽 수가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문제에 맞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8은 아닙니다. 8은 아니고 그럼 8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8하고 비교해서 져야 되기 때문에 더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빈칸에 들어가는 수는 7, 6, 5, 4, 3, 2, 1, 0 이렇게 8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 그렇고요. 자, 이 경우는 그렇고, 자, 만약에 바뀌어서 여기가 바뀌어서 이쪽이 더 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두 번째 수가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리값이 높은 수부터 자 비교했을 때 같았는데 그러니까 8이에요. 일단 같은 수를 넣어보고 자, 넣어보고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수가 7이기 때문에 6보다는 더 크니까 8이 들어가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무조건 8보다 큰 수 9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실수가 생기는 거니까 같은 수를 한번 넣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8 되고요. 더 커야 되니까 8 말고 또 뭐가 되겠습니까? 9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리값이 같을 때 자릿수가 같을 때는 자리값이 큰 수부터 비교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비어있는 수를 봤을 때 그 뒤에 있는 수까지도 계산을 해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리값 달력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지윤아, 여기 선생님 만든 자리값 달력이 있어요. 선생님 만든 거다? 진짜요? 달력으로 만든 거야. 보여줄까? 이렇게 달력으로 만든 거야. 어때요? 좋아요. 좀 신기하지? 네. 자, 여기에서 우리 게임을 할 건데 그냥 놀이를 하는 거야. 3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 3억. 3억. 이거 재유지가 다 쓴 거지? 네. 자, 3억이면 그 앞에 자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이거 다 넘겨버리자.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가 되냐면 됐어요. 이게 지금 3억인데 3억에다가 3억 5만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3억에다가 5만. 그렇지.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출발하는 거예요. 띄어세기를 해보자. 얼마씩 띄어세기 할까? 얼마씩 띄어세기 할까? 1000만씩 띄어세기 할까? 네. 1000만씩 띄어세기 하면 3억 얼마? 1000만. 그 다음에 3억 그 다음에 2천만. 그 다음에 3억 아니에요? 이거 3억 2천 5만 맞아. 그 다음에는 3억 3,5만. 자, 3억 4,5만.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3억 아까 5만에서 그러면 1000만씩이 아니라 2000만씩 띄어세기 하면 어떻게 되지? 3억 한 번에 2000만. 그 다음에는 3억 4천만. 4천만. 이렇게 두 장씩 넘어간다, 그치? 네, 그 다음에 3억 6천만. 아니, 3억 6천 5만이지. 네, 3억 6천5만. 그 다음에 3억 8천 5만. 5만.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2천만이 더 그러면은 올라가면 2천만이 더 올라가면 여기는 0으로 오고 여기는 4만 아니 4억 5만. 4억 5만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자, 그러면 우리 4억 5만에서 또 출발할까? 4억 5만에서 뒤로 가는 거야. 자, 뒤로 100만씩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지? 100만씩 거꾸로 가면 100만씩 3억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더 작아지겠지. 이렇게 하고 여기도 9. 그렇지. 4억 5만에서 100만이 거꾸로 가면 3억 1,905만. 그 다음에 또 100만이 거꾸로 가면 3억 9,805만. 그 다음에 또 100만이 거꾸로 가면 3억 7천 3억 9,705만 9,705만.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넘기면서 하니까 거꾸로 세기도 좀 쉬운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 읽어볼까? 어떤 수에서 3천억씩 10번 띄어센 수가 5조 6천억이었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시오. 5조 6천억이 시작하는 수라는 거야? 끝나는 수라는 거야? 끝나는 수. 5조 6천억이 됐다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풀까? 5조 6천억에서 3천억씩 10번 띄어센 수를 빼요. 빼도 되고 거꾸로 띄어세기를 해도 되겠지. 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봐봐. 어떻게 할래?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음, 5조 6천억을 만들까? 네. 그러면 5조 5조 6천억이 도달한 거지 이제. 네.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거는 다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5조 6천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수에서 3천억씩 10번을 띄어샜더니 이렇게 됐대요. 뭐 어떻게 할래? 3천억 곱하기 10번? 그럼 얼마? 3조 3조를 빼요. 빼면 어떻게 될까? 더 작은 수가 돼서 한 번에 다 거꾸로 한 거네요. 그래서 얼마예요? 2조 6천억. 거꾸로 세기는 이제 달력을 앞으로 넘기면 되겠다, 그치? 네. 잘했어요. 활동 잘 보셨나요? 방금 보신 활동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가 원하는 수를 만들었는데요. 이 달력은 제가 직접 만든 달력이거든요. 넘기는 걸 재밌어 하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세면서 그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띄어세기도 해서 처음 수를 구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활동을 한 이유는 바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단순히 재밌게 할 수도 있고 또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잘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집에서 만드셔서 직접 응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0부터 9까지 어느 숫자를 넣어도 됩니다. 큰 수부터 차례로 번호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아주 큰 수들 4개가 나와 있는데 군데군데 비어 있습니다. 이 문제 보기만 해도 너무 어렵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어린이들이 아주 많은데요. 자, 이 문제를 본 아이들의 반응, 어떤 반응이냐면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왜 모르겠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어린이의 문제점 무엇이냐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어요. 문제에서 어느 부분을 안 읽었냐면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숫자를 넣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숫자를 넣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수나 넣으면 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풀이 전략, 아무 수나 넣어도 됩니다.
여기에 아무 숫자나 넣어도 된다라고 했고요. 자, 근데 똘똘한 어린이들이 있어요. 왜 이 문제는 아무 수나 넣어도 됩니까? 크기에 변함이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 답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똑똑한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큰 수를 비교할 때는 자릿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먼저 비교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다 자릿수는 같습니다. 자, 자릿수가 같을 때는 자릿값이 높은 수부터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가장 높은 수부터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높은 수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7도 다 똑같고요. 자, 나머지는 0인데 나머지 수가 똑같은데 그 다음 여기는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수도 봤더니 또 여기도 다 공교롭게도 다 8인데 얘가 9예요. 자, 만약에 문제를 낸 사람이 9라고 안 쓰고 이 자리에 3을 썼다면 9보다 작은 수를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가 빈칸에 들어가는 수가 만약에 0이라면 이 수는 가장 큰 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0이 아니라 뭐 4라는 수를 넣었다 아무 수나 넣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때 또 가장 큰 수가 되고 이렇게 때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의도적으로 9를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수보다 큽니다. 크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수가 4가 아니라 0이라 하더라도 이 수는 가장 큰 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3번 수가 가장 큰 수가 됐기 때문에 자, 먼저 가장 큰 수는 3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나머지 수를 비교를 하니까 저기 8까지 똑같고 나머지가 9가 지금 9, 그 다음에 이쪽에 9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수를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수를 보니까 여기 7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9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3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2가 있거든요. 자, 만약에 여기가 지금 가장 큰 수가 나왔어요. 9가 가장 크잖아요. 가장 큰 수가 나왔는데 이 수가 만약에 9다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9가 나왔는데 이 수가 만약에 9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 수는 아니네요. 여기서 지금 7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7이 있으니까 이 수는 지금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 수하고 경쟁을 했을 때 나머지 두 수하고 경쟁했을 때 이 수는 아니고 자, 7하고 7 똑같고요. 9하고 9 똑같은데 여기가 3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수를 봤을 때 3이 있기 때문에 이 수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수하고 이 수를 비교를 하는데요. 9가 아니라 만약 여기가 8이었었다. 여기가 8이었었다라고 하면 그 뒤가 더 큰 건 물론이고 이 자리에 있는 수가 9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어느 수가 오더라도 첫 번째 1번 수가 그 다른 수보다는 큰 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다음에는 뭐라는 거예요? 자, 1이 되는 거죠. 자,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 비교를 끝냈기 때문에 이제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수를 비교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똑같이 얘가 9가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9라고 쓰고 나서 그 다음을 보면 여기가 7이기 때문에 어느 수가 더 큰 거예요? 네, 4번이 더 큰 거죠. 네, 그러니까 9가 아니라 만약에 8이다라고 봤을 때 이쪽은 더 불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4번이 크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어디에서 이미 판가름이 났나요? 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났었죠. 그래서 2번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거는 물론 아무 수나 대입을 해도 되겠지만 그 수에 있는 같은 수를 그 줄에 있는 같은 수를 대입을 해본다. 똑같은 수를 대입을 해본다. 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넣어본다는 건데 여기 다 7이었을 때 0이잖아요. 그럼 여기 이쪽 주변의 수가 0이니까 얘도 0 넣어주고 그러니까 9니까 얘도 9 넣어주고 이렇게 그 줄에서 같은 수를 넣어보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 문제를 낸 사람이 이미 아무 수나 넣어도 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아주 문제를 구조화해서 잘 만드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 만들 때는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띄어세기와 크기 비교까지 마쳤는데요. 수가 크다. 우리가 너무 수가 커서 좀 어지럽다 하는 거 말고는 기본적인 내용, 자릿값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여태까지 해왔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중학교 1학년이랑 연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수에 대해서 마스터하는 단원이 큰 수 단원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고 아이들이 조금 재미없어 하면 달력이라든가 이런 거 넘겨보면서 좀 재미있게 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나 어근 또 신문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나올 때 같이 읽어보고 또 찾아보고 하면 더 이렇게 조금 더 활동적인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